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시사문화평론가이신 김성수 평론가 모시고 평론가로서의 그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도전에 대해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이수연 아나운서님과 네.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찍는 그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계룡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떨까요? 부실부실 이렇게 내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 우산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제가 평론가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선한 분노, 위대한 분노, 생계형 시사문화 평론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아, 평론가님의 대학교 시절은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강대학교 예. 재학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어요? 라는 질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시절 대학생 김성수는 어떤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셨을까요? 예, 사실 86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는 학생 운동이 굉장히 격렬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은 시위였죠. 그래서 네. 제 관할이었던 마포소에서 네. 사실은 저를 갖다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좀 시위를 격렬하게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학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네. 합창단 생활도 했었고, 네. 그리고 교지라든가 또 우리 대학 학부에 네. 시를 기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뭐 백일장 같은 데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때 연극을 굉장히 네. 그 격렬하게 진짜 하게 됐는데, 네. 대학교 3학년이던 시절에 이제 연극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특히 우리 젊은 청춘들의 그때 당시에 고민들을 고스란히 담은 창작극을 공연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전국 대학생 연극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는 제 1년 후배가 네. 가수 돌아가신 신해철 씨거든요. 아, 네. 그 친구하고의 한 2년 남짓한 그런 학창 생활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신입생 교육 담당이어서 네. 처음에는 신해철 씨를 잡으러 쫓아다녔거든요. 네. 공부를 하러 안 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대학가요제에서 이제 대상을 받고, 네. 연예인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자기의 꿈을 갖다 실현시키고 사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죠. 네. 저희는 학생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네. 그렇게 차곡차곡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긍정하고 우리 네. 과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와, 뭐 젊음과 패기와 열정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대학생 김성수의 모습이 합니다. 우리 평론가께서는 이제 네.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시사문화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연극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님의 뿌리를 연극에서 네.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배우 정진영 씨와 함께 무대에 서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평론가님. 예, 그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는 네. 직접 창작극을 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극단 한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취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시 같은 걸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회 운동으로 이어나가고 싶어가지고 네. 노동연극을 하는 그런 단체 극단 한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진영 선배 또 김의성 선배 네.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네. 참 많은 걸 배웠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 극단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바꿨고요. 네. 그때 이제 극작가로 데뷔도 했었고, 네. 또, 기획자로 그 네. 공연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무대에 만들어 올리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전국 단위 순회 공연 같은 경우도 기획을 해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해가지고, 네. 제 아기가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는 극단에 휴가를 내고, 네. 여기저기 이렇게 어떻게 고정적인 수익을 좀 찾다가, 네. 이제 학원 선생이 좀 되기로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학원생을 하면서는 이제, 제 꿈이랑 또 멀어지지 않게 네. 되기 위해서 대학원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 평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청년 시절 정말 연극 활동을 통해서 열정적인 그 젊음을 불태우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사실 제 주변에도 연극을 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본받고 싶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나눠보면 참 그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그 부분도 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평론가님 얼굴을 뵈면서 저희가 화상 연결이지만 이렇게 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평론가님 모습에서도 그런 열정적인 모습과 또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순수한 모습도 뵐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평론가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데뷔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찾아갔던 거는 사실은 연극을 더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언론대학원에 공연 전공으로 들어가서 담당하는 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연극과 관련돼 있는 과목이 많이 개설이 안 돼가지고 계속 학교에 항의를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네. 그 학점은 따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학 관련 그 과목들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요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원을 나올 때쯤 돼가지고 대학원에 거의 논문 준비를 막 할 때, 네.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던 분들이 작은 그런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NCCK, KNCC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 기독교 연합단체 언론위원회 산하에 TV 모니터단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도 참 계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때 제가 일종의 선거 감시 운동을 하면서 네. TV 보도를 비평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만난 우리 대학원 동기들과 이런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갖다 좀 이어나가자. 그래서 네. NCCK의 언론위원회 산하 이제 네. 모니터 비평단에 들어가게 됐고, 네. 거기서 그 비평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실 보도 모니터링, 보도 비평 이런 걸 하게 됐고요. 네. 그때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이제 문화평론가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TV에 옴부즈만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대중문화 비평 혹은 미디어 비평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다양하게 TV 비평, 라디오에서의 매체 비평 이런 것들을 하게 됐던. 네. 제가 평론가님 뵈면서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 이렇게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자주 얼굴을 뵐 수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께서 이제 평론을 해주시면서요. 아마 아나운서님 공부하실 때, 네. 예. 지금 조금 끊기고 있죠? 네. 아마 아나운서께서 공부하실 때, 네. 예.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그래서 것 같습니다.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네. 보면서 공부를 많이들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멀리 지금 계시지만, 스튜디오에 계시진 않지만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 평론가님께서는 대중문화 네. 콘텐츠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유하며 대중문화 콘텐츠를 고전의 원칙과 기준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뭐 철학자들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네. 사실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만나게 되는 고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베껴서 만들잖아요. 네. 우리가 대중가요들을 갖다 흥얼거리면서 마음이 콕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선득선득함을 느끼게 되는데, 네. 남의 연애 얘기인데 제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건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경험 중에 일부분이 그런 데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TV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거 내가 경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책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오감을 다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연극, 뭐 영화, 또 드라마, 네. 뭐 대중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이 대중문화 콘텐츠를 텍스트로 생각합니다. 교재처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 드라마를 많이 봤어? 그러면 이 드라마에 도대체 어떤 점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감명을 줬을까? 네. 혹은 자극을 줬을까?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학부에서는 철학을 공부했고, 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언론학과 이 컨텐츠를 공부를 하면서, 야, 진짜 이제는 철학을 한다는 게, 또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드라마나 혹은 대중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대중문화 컨텐츠 자체를 비평한다기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컨텐츠를 선택했을까? 가령 우리를 굉장히 가슴 뛰게 했던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난리 났었죠. 더 글로리 때문에. 네. 그래서 학폭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더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더 글로리를 보면 우리 동시대 사는 사람들이 왜 학폭에 그렇게 민감하고 그걸 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서 네.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비평이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대중문화 그게 콘텐츠.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네. 예. 대중문화 콘텐츠가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네.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대중문화 콘텐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그 설명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연극과 평론가 활동 이외에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이제, 언젠가부터, 네. 제가 방송에서 선택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 시청자들이 채널을 막 돌리다가 나를 하나 딱 선택하면은 내 생각을 갖다 그대로 수동적으로 듣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직접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기에 정말 좋은 그런 도구가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를 기억하고 또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세상을 좀 더 빨리 알게 되고 또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19년 2월 8일에 첫 영상을 올렸고요. 네. 3월 1일에 개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년? 지금까지 대략 한 4년 정도 네. 이렇게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채널을 돌리면서 우연히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같이 직접 나랑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채널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는 예. 이 유튜브 콘텐츠를 실제로 만드시면서 그래서 네. 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네. 평론가님께서 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시면서요. 제작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우선은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네.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실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보면서 어떤 재미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 네. 깔깔대고 웃는 그런 유머, 코미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재미, 네.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 중에서 구독자들 막 꾸짖거나 막 구독자들과 싸우는 그런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반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겸손하게 이제 일단은 제 콘텐츠를 보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네. 또 제가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지 아마도 그거는 저희 구독자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진실성, 재미의 겸손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겸손함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이 평론가님의 이 마인드가 다른 유튜브 채널과의 차별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굉장히 가까워지고 좋아지는데요, 평론가님.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제 세 가지 고맙습니다. 중요한 컨텐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같이 구독자님과 소통을 할 때 반응이 좋으면 굉장히 신나잖아요. 이 대중들과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저는 낮에 12시에 주로 세상에 특히나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이슈들, 네. 세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슈들을 네. 정리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네.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속을 터놓고, 낮에 있었던 방송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특히 심야 방송 시간에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하는 그런 코너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코너는 진짜 구독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코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모르던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틀렸던 건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후원도 해주시고, 네.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네. 해주세요. 그럴 네. 때는 진짜 유튜브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시면서도 기운이 나고 막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막 그렇습니다.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평론가님, 제가 평론가님 유튜브 채널 김성수 TV 성수대로 채널을 들어가서 쭉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좀 많이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보적인 조금 편향된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저는 유튜브 컨텐츠는 이게 보도 컨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보도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래서 언론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아마도 이제 1인 미디어 언론사가 된다고 해도,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향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어떤 지향, 네. 이걸 바꿀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뚜렷하게 자기의 색깔과 또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 밀어버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생태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네. 사실 지금 현재 언론, 대한민국의 언론은 교묘하게 편향성을 중립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편이 좀 있어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언론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립이라고 강변을 하죠. 그러면 그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굉장히 숨막히고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봐요. 그런 분들께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네. 저희들이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평론가로서 또 어느 진영의 이해 복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그것도 다른 쪽에서 보면은 뭐 그 바닥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런 그 노력들이 여러 그 겹으로 쌓이게 되는 생태계가 유튜브입니다. 네. 그 안에서 전반적인 균형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보도에 모자란 것을 채우는 것이 유튜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사실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많으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뢰가 안 된다면 유튜브 김성수 TV 성수대교의 경제성은 어떤가요? 일단 유튜브로 지금 20만 4천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정치 시사 채널의 수익성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정한 퀄리티의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책임 있는 방송을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꽤. 네. 그런데 이제 정치사적인 그런 이슈들은 그야말로 상한선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컨텐츠가 예능이나 교양이나 이런 쪽의 컨텐츠들은 시의성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게 계속 볼만한 그런 컨텐츠가 되는가 하면 네. 이렇게 발빠르게 시사 이슈들을 따라잡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의성이라는 게 딱 존재해서 맥시멈 이 정도가 딱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유튜버로만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전체 제가 얻는 소득 중에 일부다. 그렇지만 네.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나 혼자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것만 놓고 하신다면 특히나 이 시사 유튜브는 좀 특히나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시사 유튜브는 좀 어렵다.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들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네. 진보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예민한 질문이었는데 솔직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네.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구독자분들과 실시간 이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유튜브 컨텐츠 제작의 세 번째가 겸손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만의 구독자분들과 소통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할 때 라이브의 재미를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놓는 네. 그런 시도를 합니다. 네.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지 않고 네. 사람들이 라이브 채팅방에 올리는 글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직접 방송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네. 그분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일정한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네. 자잘하게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 돌발 퀴즈 같은 걸 드려서 맞추신 분한테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공개 방송이 정말 해보고 싶은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지난 4주년 기념 공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대략 한
150여 명의 구독자들이 오셔가지고 네. 현장을 뜨겁게 달궈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네. 그걸 자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여력이 안 되네요. 우리 계룡 방송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저희랑 함께, 예, 5주년에는 우리 평론가님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 모시고, 예, 계룡일보 TV와 함께 한번 예. 도전해보죠. 평론가님, 요즘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 그렇습니다. 솔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 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진실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와 가짜 뉴스 구별하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교차,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교차 확인, 네. 크로스 체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네. 그때 옴부즈만 프로그램에 나갈 때도 그 시청자들한테 당부했던 내용이 있어요. 언론을 믿지 마세요. 네. 언론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네. 능동적으로 읽어주세요라고 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우리 지성이 살아있는 상태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걸 네.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개 방송 매체는 그냥 훅 넋을 놓고 수동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가짜뉴스가 쓱 거기에 밀고 들어와도 네.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이성이 작동을 안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적인 첫 번째 자세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보시라라고 하는 네. 거고, 두 번째로 크로스 체크, 아까 네. 말씀드렸던 교차 확인. 네. 근데 애초에 읽는 자세가 없으면 교차 확인은 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그 토대가 되는 첫 번째 자세는 거리를 두고 읽어라. 두 번째 자세는 다른 채널들과 비교를 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채널들을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네. 그 채널도 마지막 이제 확인들을 좀 해라. 사실 김성수 TV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전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과를 하거든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바로잡는 그런 채널이 정말 믿을 만한 채널이거든요. 네. 그렇게 바로잡고 사과하는 채널들 중심으로 리스트업을 좀 해놓으시면 네. 그러면 아마도 가짜뉴스에 속는 일은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거리 두고 비평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믿을 만한 채널 리스트를 조금 확보를 해놔라. 제가 지금 이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이 평론가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상하게 평론가님의 그 김성수 TV 성수대로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애착심? 아, 이거 믿을 만한 채널이구나. 네. 예. 꼭 구독 눌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예,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요즘 고맙습니다. 구독 꼭 하시는 네, 거죠? 예. 구독, 좋아요. 꼭 전 미리 눌렀습니다. 구독 꼭 하시는 거죠? 예. 네, 네, 그럼요. 평론가님, 그 유튜브 방송을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이 참 요즘 많이 계시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4년 먼저 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첫 번째, 네. 제가 사실 유튜브와 관련되는 강의를 꽤 다니고 있는 편인데요. 네.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로 잘하는 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배워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망해요. 네.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뭐 이슈나 그 내용들이 있다고 해도 그거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잘 아는 거, 준비를 빨리빨리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친숙한 그런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잡는 게 중요하다. 네. 두 번째는 차별화.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서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채널과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너무 차별화를 해버리면은 또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물고기가 비슷한 곳에 모이듯이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 시사 이슈들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네.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시사 이슈를 무슨 뭐
공포 영화처럼 뭐 끌어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안 보시겠죠, 사람들이. 공포 영화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사 이슈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비슷한 그런 포맷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참고로 처음에는 이렇게 성수대로라는 이름이 네. 크게 화를 낸다, 대신해서 화를 낸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함께 분노하자 이런 컨셉으로 네. 갔었는데 아, 초기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눈도장 찍을 땐 좋았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컨셉을 살짝 바꿔서 네. 현명하게 화내는 네,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정기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모든 컨텐츠, 모든 채널에 다 공이 적용되는 건데 네. 정기적이지 않고 네. 꾸준하게 성실하게 올리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그 초반에 잘 나가는 그런 네. 화제를 모았던 채널이라고 해도 네. 쉽게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 정시성 이런 걸 성실성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아, 안 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다양하게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이 네 가지를 음, 지켜 나가신다면 네. 화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음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멋있는 화면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담백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또 하나만 갖고 소통을 하더라도요. 말씀드렸던 듯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차별화를 잘 시키면서 그러면서 딱 성실하게 매번 올리는 시간대에 올리면서 소통을 잘 하시면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채널이 막 성장해 있는 것을 네. 발견해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네. 먼저 채널을 만드신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잘하는 것을 하고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또 꾸준히 성실히 올리고 무엇보다 구독자와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시작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끝으로 평론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평론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읽기 때문에 시사와 문화가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시사 쪽만을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문화 쪽만을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켜켜이 잘 쌓여서 그래서 그것이 역사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새로운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요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하는 우리들의 일상, 이 일상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면 김성수 TV의 컨텐츠들이 꽤나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문화를 통해서 문화 현상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또 재미난 그런 채널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평론가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김성수 평론가님 모시고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론가로서 그리고 유튜버로서 좋은 영향력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룡일보TV도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